안녕하세요. 인생직업TV의 송진원 노무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루는 주제는 크게 자기계발과 직업, 그리고 취업과 이직 이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공인노무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준비를 하거나 또는 공인노무사를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어떤 기회와 고민들이 있는지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노무사 업무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주로서 지켜야 될 노동법과 또는 근로자로서 지켜야 될 권리들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Q&A 식으로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카메라 앞에 저희 이제 최지연 팀장이 같이 영상을 촬영해 주고 있는데 최지연 팀장이 노무사에 대해서 또는 이제 근로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 식으로 편하게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최지연 팀장도 같이 촬영을 할 거고 오늘은 목소리만 참조 출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 있다고 해서 같이 질문해주면 답변해 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노무사 일을 왜 하게 되셨나요? 네, 노무사는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보통의 분들은 경제학과를 나오면 은행에 취업을 하거나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또는 뭐 회계사를 공부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세무사를 공부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기업의 재무금융부서 또는 재무자금팀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수치로 뭔가 환산돼서 정답이 있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컸고 그 노무사라는 게 이제 인사관리 또는 조직행동론 결국에는 정답보다는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의 해답을 찾아내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노무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2011년에 제가 합격을 했으니까 2010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꽤 오래 전에 준비를 해서 그때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그럼 노무사 하면 보통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냥 노무 쪽이겠지 정도만 맞아요. 하고 그냥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노무사라는 게 지금 사실은 잘 모르는 이유가 노무사들도 노무 업무에 대해서 기존의 업무도 있지만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노무사의 비전이라고 보는데요. 노무는 이제 말 그대로 노무에 관련한 것들, 그러니까 인사, 사람에 관련한 일, 그리고 사업주, 이제 회사와 근로자, 노동자와 관련한 규율을 이제 다루는 이제 법적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뭐 입사 시에 작성해야 되는 근로계약서부터 퇴사 시에 지켜야 될 것들 또는 근로계약 도중에 근로자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노동법에 대한 것들 또는 노무관계에 대한 노조와의 관계에 대한 조율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업무가 보통 주 업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저는 이제 그런 업무도 했지만 그 외에 이제 인사팀에서 정말 인사 담당자로 채용을 하고 채용한 사람들을 개발을 하고 또 그분들을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임금을 주고 인센티브 줄 건지 또는 그렇게 이제 몰입을 하기 위한 조직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나누는 약간 경영학 기반의 소위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에 법적인 조금 인사이트를 넣어서 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도 있어요. 그래서 노무사 업무는 정말 다양하지만 보통의 이제 노무사 공부하는 분들이라든지 노무사 준비 수험생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리걸 마인드, 소위 이제 법적인 노무사가 될 거냐 아니면 경영학적인 컨설턴트가 될 거냐. 두 가지가 이제 큰 갈래라고 보시면 좋겠고 저는 욕심이 둘 다 이제 컨버전스를 잘해서 저만의 영역을 좀 갖춰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고 지금 한 7, 8년 정도 업무를 해오면서 그래도 가시적으로 좀 컨버전스가 되면서 하는 업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차차 노무사의 업무와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것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노무사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사업주로서 노무사를 활용하거나 또는 근로자로서 내 권리를 챙기거나 이런 양방향의 이제 입장들을 제가 좀 잘 정리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네. 어떤 일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노무사를 따고 저는 그때 아직 학생이었어요. 4학년이었는데 그 진로를 막 고민하다가 그때는 사람 간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나 조직 문화, 채용
또는 보상 이렇게 인사팀의 업무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팀에 이제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했고 실제 인사팀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전에 이제 노무사는 필수적으로 그 수습이 있어요. 수습기간. 노무사를 획득을 하면 6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노무법인에서 근무를 해서 기본적인 노무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월 정도는 제가 인사노무 컨설팅을 하면서 뭐 컨설팅을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때는 좀 배우는 견습생의 느낌이었죠. 그런 업무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기업 이후에서는 지금도 이제 소속이 돼 있는데 한 인사노무 컨설팅 법인에서 HR 컨설팅도 하고 노무 관련한 일도 하고 있고, 지금은 트러스트원이라는 곳에서 되게 다양한 컨설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직업과 관련한 컨설팅 또는 개인의 직업적 역량 발현을 위한 컨설팅을 개인에 하고 있고, 또는 회사에서는 노동법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거, 또는 법인에서는 여러 사업주들을 위한 자문, 노무 자문도 하고 있고, 저는 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한번 여러 해봤는데 그것들을 잘 모아서 좀 노무사의 이제 시장을 좀 개척하는 느낌의 약간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뭐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제가 수험생일 때 알고 싶었던 것들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저의 또 하나의 도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노무사에 대한 것들 또는 직업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노무사는 사람에 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팀에 가보고 노무법인 업무를 해보면 생각보다 그 본인의 업무에서 만족을 찾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회사도 성과를 안 내니까 이 사람을 해고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도 이 회사가 또는 이 직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성과도 안 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측의 손해라는 부분이 많이 크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몰입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하는 것 같고,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맞는 직업과 평생 직업을 넘어서 인생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두 부분을 좀 도와주고 있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방향의 노무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도 노무 일을 하시거나 또는 지금 사업주거나 아니면 노무사를 꿈꾸는 분이라면 좀 다양한 사람과 관련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또 지금은 계속 이제 노동 또는 인권에 대한 필요성들이 증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존 노무사의 업무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계속 이제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업과 관련한 것들,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어떠한 직업과 내가 이제 역량 발현할 거냐, 또 노무사에 관련한 것들 계속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최근에 네. 글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 맞아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노무사 수험생들이 아마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장 불안한 게 결국에는 노무사라는 거는 최근에 경쟁률이 되게 심화됐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는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후배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공백이죠. 어떻게 보면 노무사를 따면은 정말 이제 좋은 거지만 불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비전을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노무사를 땄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효익을 좀 얻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투입이 될 건데 소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 중에 노무사 연봉 얼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노무사 연봉은 저도 이제 다른 노무사 분들이 해놓은 걸 봐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신 부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수습 노무사 때 얼마 정도 받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케바케다, 이 정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노무사에 대한 그 연봉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적나라하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좀 촬영 중인데요. 첫 번째는 노무사의 세 가지 진로를 좀 봐야 돼요. 보통 노무사 진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기업 또는 뭐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타트업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 또는 노무 담당자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연봉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거 외에는 개업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무 사무소라든지 노무 법인을 개업했을 때 소위 사장으로서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그 중간자의 역할, 보통 이제 노무 법인이라고 한다면 한 4명 정도 이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노무 회사를 차린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근로자도 아니고 노무 법인의 대표자도 아니고 1인 노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위 얼마 버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다행히 저는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노무법인에서도 있어 봤고요. 그 다음 대기업에서도 있어 봤고 또 중간자 역할도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적나라한 연봉에 대한 공개, 그리고 비단 돈이다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말씀도 드리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면 조금 더 명확한 이제 시장에 대한 파악이 여러분들 되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노무에 대한 연봉은 현재 연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에 대한 연봉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무사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게 힘들 텐데 제가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부산이랑 서울 이제 강남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제가 기꺼이 시간을 내드리고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영상을 좀 촬영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